원래 징역 30년 선고됐던 게 이번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도 궁금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으로 좀 가려져 있어서요. 저희가 오늘 꺼내봤습니다. 권영철의 Y뉴스에서 Y 질문을 던져보자. 삼정순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출국하지 말고 밀린 숙제를 해라. 이런 배현진 의원. 차차 컨트라베이스 티, 러스팅 버리, 러스팅 그린티 70. 자, 오늘 여야가 모여서 국회 문을 엽니 정부 질문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겁니다. 당장 국회에서 다룰 이슈들을 좀 살펴보자면 20일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23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또 어제 출범 예정이었던 공수처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여당이 176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법안은 뭐 마음 먹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의 경우는 통합당 빼고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공수처장을 뽑아야 공수처가 돌아가는데 공수처장 뽑으려면 추천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 추천위원회의 위원 2명을 원내 야당인 통합당이 내야 하는데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국회 개원 첫날 통합당의 입장 듣기 위해서 이분 모셨습니다. 4선의 중진 의원,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쇼 스튜디오에서 뵙는 거 처음이에요. 예, 뉴스쇼는 가끔씩 나왔는데 전화로 나왔는데 모셨었는데 이렇게 생기셨었군요. 제 잘생겼죠? 주변 사람들 저보고 미남이라고. 아이 그러십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국회도 좀 문 열고 여야가 손잡고 얘기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마 문 열자마자 부딪힐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 저도 국회 이제 4선 될 때까지 그동안 이 야당도 하고 여당도 했고요. 네. 수석 부대표도 하고 정치위원회 의장도 하면서 여야 협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172석 이런 그 거대 여당일 때도 83석 정도밖에 안 되는 야당하고 다 협상해서 타결을 하고 원구성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 여당은 정말 무소불위다. 그냥 막무가내다. 소수자 배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국회에서는 소수자를 완전히 그냥 짓밟고 가는 슈퍼갑질한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많이 짓밟히는 느낌이 드세요? 짓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것까지 빼앗아갔잖아요. 우리가 달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야당이 그동안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 법사위원장 자리 그거 맞아 지금 빼앗아갔거든요. 거기서부터 지금 충돌이 시작됐고 국회 문은 열지만 이제 첩첩산중입니다. 우선 문 열고 나면 아마 첫 관문은 공수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김 의원님.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지금 통합당은 낼 수 없다는 입장. 이 입장은 유지하시는 건가요? 기본적 입장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 자체가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위헌이고 내용적으로도 상권 분립에 맞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기구도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기구가 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해놨는데 그게 2월달도 내고 5월달도 내고 있는데 소식이 없거든요. 헌법재판소도 이 법이 이제 7월 15일자로 발효가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처리를 안 한단 말이죠. 지금 알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절대 다수는 다 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라서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하면 될 텐데 그럴 자신이 없는 것 같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는 말은 못하고 꿍꿍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당히 시간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든 이 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결정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해달라 라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 따르려고 하는데 왜 결정을 빨리 안 내주냐 그 말씀이에요. 따른다는 의미보다도 일단 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봐야 되겠죠. 왜 그것이 위헌이 아닌지 여부에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저희들 봐야 되겠죠. 법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은 일단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은 일단 발의되어서 여당은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렇게 그 페이스를 밟아가겠다고 하니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계속해서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랄 것이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차선책이라도 도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근본적 생각을 가지고 있죠. 뭐 공수처가 이제 필요하냐 아니냐, 그게 날치기였냐 아니냐, 이 논란은 워낙 저희가 토론으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 거기서부터 다시 가진 않을 테고요. 지금 있는 이 상황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럼 법을 바꿔서라도 통합당 배제하고 우리는 우리 페이스 밟아가겠다라는 게 뭐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입장들입니다. 의원들 입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이해찬 대표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어저께인가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완전히 야당은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혀 눈치 안 보고 갈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법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냐 추측해 보면, 그 당시 정의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우리가 볼 땐 야합입니다. 어떤 자기들끼리는 뭐 협력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야합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주고받았죠.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서로 맞바꾸기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비례의석을 넓히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이 선거법을 통과시키려 했고, 그리고 여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했고, 그때 이것이 야당 교섭단체 2명 추천이라는 제도를 넣었는데, 그리고 2명 반대하면 안 되게 넣어놨는데, 그렇죠. 아마도 그때 여당의 생각은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원내에 통합당만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다. 제1야당이 통합당이고 제2야당이 정의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그 당시는 비례의석 왕창 늘었고 자기들이 비례 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이제 꼼수. 그런데 자기들 꼼수를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야당 동의 없으면 절대로 출범이 안 됩니다 하고 국민을 속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정의당이 지금 교섭단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꿰매 자기들이 빠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 놓고서 이제 그걸 다시 법률을 고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동안 국민들한테 야당 반대 없으면 안 됩니다 했던 건 전부 거짓말 아닌가요? 결국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걸 헤어나기 위해서 또 법률을 고치겠다. 그러지 말고 그냥 막 법률을 야당 반대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 전부 다 여당에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쇼를 하나요? 쇼를 하냐? 그럼 2명을 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당 맘에 딱 맞는 사람 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걸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은 이거 엉터리 제도입니다. 잘못된 제도입니다 하고 호소를 해야죠. 잘못된 법인 줄 뻔히 알면서 무조건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 않나, 야당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갖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는 추천위원 2명 낼 수는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저는 이게 위헌이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기대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것에 대한 입장을 하나 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 20일에 있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입니다. 경찰청장 청문회를 하는 자리지만 아마 박원순 시장 사건이 도마에 오를 거예요. 네. 통합당은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우선 뭐 경찰청장이 사실은 지금 경찰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에도 봤다시피 경찰이 청와대 사무실을 바로 침범한단 말이죠. 네, 부계정이어가지고. 야, 시나리오 모드 정치에서 청와대에서 그냥 돈만 받았을까? 그거 깼어. 그거 깼어. 아니 말이야 그리 하지 마. 지시한다고 얘기 안 하지. 아주 저번에. 알려줘 알려만 준 게 아니고 뭔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일률적으로 단 말이죠. 의심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좀 그런 얘기가 있으세요? 나 죽었어? 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거없이 또 했다고 너 아이디 뭐야? 그런 얘기는 없는 건데 우리가 전체적 상황을 비춰보는 거죠. 의심을 그렇게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뭐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서 똑같은 사안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야, 겁나 느려. 나중에 뭐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거? 공작 수사했대. 이게 겁나 느리잖아,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는데 와, 이번 내가 1등이라고 나한테만 공격하고 있는 거 실화냐? 아, 잠시만, 이건 아니지. 계속 1년 단위로 싹싹 성진에 올라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과연 얼마나 정치적 그건 아니지. 있을까 고민인데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 김창룡 후보자에 역시.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자고 정의 역시 실수를 클래스. 야 증인 예, 증인이죠. 정의 해. 증인 여러 개 신청하셨죠. 예, 했는데 전부 다 거부되었습니다. 그 잠시만. 증인들이 누구냐면 나 지금 이번에 유튜브 찍고 있는 거거든? 박원순 시장 관련된 이 성추행 의혹 유튜브야 이거. 이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